1759년 10월 30일 중동의 주민들은 지진에 깜짝 놀라 잠이 깼습니다. 집 벽에 균열이 생겼어요.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뛰쳐나와 공터로 모였어요. 하지만 강한 충격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어요. 한 달 후 또 한 번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한 지진이었어요.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무너지고 땅에 깊은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지진은 2분 동안 지속됐어요. 오아시스 도시로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알베크의 고대 건물들은 지진을 견뎌냈어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장엄하고 신비로운 장소가 로마 제국 시대에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바알베크는 인류의 주요 고고학적 경이 중 하나입니다. 바알베크의 가장 놀라운 건물은 주피터 신전입니다. 로마 제국의 주민들은 주피터가 번개와 천둥을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건물은 54개의 기둥이 있는 플랫폼처럼 보였습니다. 거대한 지붕이 이 기둥 위에 얹혀 있었죠. 현재는 20m 높이의 기둥 6개만 볼 수 있어요. 기둥은 각각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치 연필처럼 생겼어요. 이 연필 기둥의 내부는 나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매우 강해졌죠. 각각의 돌 조각들은 무게가 무려 80톤이나 나갑니다. 그건 포드 익스플로러 SUV 35대의 무게예요. 보세요. 이건 기자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큰 블록이에요. 하지만 바알베크의 블록과 비교하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주피터 신전 아래에 토대가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것이 각각 450톤의 무게가 나가는 25개의 단일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다시 말해서 바알베크의 블록이 이집트의 블록보다 거의 4배 무게가 더 나간다는 거예요. 건물 토대에는 3개의 거대한 석회암 블록이 더 있습니다. 각각 800톤의 무게가 나갑니다. 그건 보잉 747 비행기 무게의 2배가 넘어요. 고대의 건축가들이 하나의 돌조각으로 그렇게 거대한 것을 조각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그 후에 그것을 건설 현장까지 끌고 가서 상당한 높이까지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재현하는 것은 오늘날의 건설업자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일 거예요. 이 정도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신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알베크의 건축가들은 트럭, 회전톱이 달린 크레인, 전기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건축가들은 어떻게 이걸 해낼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밧줄, 윈치, 지렛대 시스템이 사용됐을 거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과거의 기술자들은 모든 도구를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사원의 폐허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채석장이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그곳에서 건축을 위한 돌을 잘라냈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곳에서 석회암 블록 하나가 발견됐어요. 그건 이 놀라운 장소에도 너무 커 보였어요. 그 돌덩어리는 남쪽의 돌이라고 불렸습니다. 길이가 20m, 너비가 4m였어요. 고대 건축가들은 그것을 미처 어머니 바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지 못했어요. 오스트리아의 한 과학자 그룹은 이 석회석 조각의 무게가 1000톤 이상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보잉 항공기 3대나 아프리카 코끼리 160마리 정도죠. 남쪽의 돌 근처에서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고고학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게가 1200톤이 넘는 두 번째 돌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고대 건축가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일을 했어요. 2014년 같은 채석장에서 독일 고고학자들이 1650톤의 무게가 나가는 블록을 발굴했습니다. 아무도 왜 과거의 사람들이 125대의 스쿨버스만큼 무게가 나가는 돌조각이 필요했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또한 어떻게 이 거대한 돌을 옮길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 일을 끝마치지 못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세 번째 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가공된 돌조각입니다. 답보다 궁금한 점이 더 많아요. 일부 연구원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떻게 그런 돌들을 옮겼는지 너무나 알고 싶어 합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고대 건물과 유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연구원들이 머리를 극적거리게 만들어요. 이집트의 조세르 피라미드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터널망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세라페움이라고 불립니다. 거기에는 무게가 70톤에서 100톤까지 나가는 24개의 석관이 들어있었어요. 거대한 석관들은 하나의 화강암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무거운 뚜껑으로 덮여 있습니다. 석관은 완벽하게 대칭적입니다. 만져보면 표면이 유리처럼 매끄러워요. 현재 수준의 기술로도 매우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위협을 달성했어요. 리쿠르고스의 잔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공예품이자 고대 나노 기술의 예입니다. 색이 변하는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잔 앞에 빛을 비추면 잔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만약 빛이 잔 뒤에 있으면 진한 빨간색이 돼요. 그러면 그리스의 왕 리쿠르고스의 모습은 옅은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색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20세기 말에야 알아냈어요. 현미경을 통해 은, 금, 구리의 나노 입자가 관찰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유리 매트릭스에 추가됐어요. 이 덕분에 이색성이라는 세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금과 은은 미세한 가루로 갈라져 있었어요. 이런 작업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건 불가능해요. 고대 전문가들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볼리비아에는 푸마푼쿠라고 불리는 신기한 곳이 있습니다. 마치 고대의 거인이 거대한 건축물로 놀이를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게임이 끝난 후 게임을 상자에 다시 넣는 걸 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거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돌덩어리는 1500년 전에 고대 건축가에 의해 조각되었습니다. 일부 바위는 무게가 100톤이 나갑니다. 그 블록들은 건설 현장에서 약 100km 떨어진 채석장에서부터 해발 4000m 고도로 옮겨졌어요. 그 지역에는 숲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사용해서 통나무 롤러를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기념비는 잉카 문명에 속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이 바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확신해요. 1992년 중국의 한 마을 주민들은 연못에서 물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수백 년 동안 그 연못에서 빨래를 하고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그들은 17일 동안 계속해서 물을 퍼냈습니다. 연못 바닥에서 마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어요. 30m 깊이로 내려가는 동굴 입구였죠. 이 놀라운 발견은 롱류 동굴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3만 평방미터의 갤러리를 조각했어요. 별도의 방, 다리, 물웅덩이, 천장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어요. 동굴의 벽에는 이상한 선과 무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누가 그리고 왜 동굴을 지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찾지 못했어요. 건설 기술 또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18세기 이탈리아에 살았습니다. 그는 악기를 만들었어요. 그의 작품 600여 점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중 500개는 바이올린입니다. 그 악기들 중 하나가 경매에서 160억 원에 팔렸어요. 이 장인이 만든 바이올린은 맑고 깊은 소리를 냅니다. 연구원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가 왜 그런 독특한 소리를 내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가 바이올린 전체에 바른 니스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 해답은 또한 악기가 만들어진 나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유럽은 추운 기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무는 더 조밀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악기 소리는 특히 듣기 좋은 소리를 냈습니다. 인도 델리에는 7m 높이의 기둥이 있습니다. 무게가 6.5톤이고 98% 연철로 만들어졌어요. 1600년 된 이 기둥은 녹이나 부패한 흔적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건조한 날씨와 금속의 화학적 구성 덕분에 그 기념비가 매우 잘 보존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부식의 저항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은 어떻게 대장장이들이 녹슬지 않는 철제 기둥을 만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현대 금속 공학자들에게도 힘든 일이에요.
알-나스라 바위는 완벽하게 똑바른 절단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각의 바위는 작은 받침대 위에 놓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고대 레이저 기술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집안의 움직임이나 바위 아래에서 일어난 자연적인 진동으로 인해 갈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균열이 생겨났어요. 균열은 수천 년 동안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형태를 띠게 됐어요.